취업이 가장 먼저 걱정이고요. 취업 나가게 되면서 필요한 스펙을 어떻게 쌓아야 될지 그런 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이제 사회생활에 나가야 되잖아요. 사회생활에 나가서 잘 적응할지 그게 걱정이에요. 꿈은 아직 딱히 없는데 꿈은 이제 정하는 게 목표예요. 청춘이 청소가 안 맞았는데 청소가 어떻길래? 사람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대한 선택이 대부분 8, 90% 이루어져요. 인생에 있어서 처음 가장 중요한 선택은 친구예요. 사계절을 다 겪으면 그 사람과 여러분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그 경험을 내가 하는 것, 그 경험의 총합이에요. 저를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있고 아마 이전에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아는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예능만 본 사람들이에요. 제가 거의 지금 20년 가까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송을 한 20년 가까이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처럼 특강이에요. 일주일에 한 1회에서 2회 정도를 진행합니다.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랑질. 영어 가르치는 강사인데 제가 어떻게 방송을 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삼성 계열사에서 했던 강의는 영어 강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열정, 창의성, 글로컬라이제이션, 세계 문화에 대한 강연을 거의 99% 했어요. 어떻게 영어 강사에서 우리가 아는 대기업의 다른 분야의 강의를 할 수 있었을까요? 나름대로 어렸을 때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나이 또래까지 쭉 들어온 답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찍 자야 되고, 그 다음에 불량식품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정답들이 있는데 이 정답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나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해볼 겁니다. 인생이란 뭘까요? 뭐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잖아요. 인생은 뭐 드라마와 같다. 인생은 항해와 같다. 뭐 많이 있죠. 나름대로 다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구예요? 그렇죠. 간디 다 알아요. 그러면 간디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그렇죠. 간디의 인생이란 이 사람이 평생 동안에 이뤄낸 발자취고 그게 바로 업적이겠죠. 나름대로 인생에 대해서 다 깨달음이 있고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거 10년 동안 여러분 뭐 했어요? 어떤 시간이 주어지고 그 시간 동안에 내가 했던 학교를 다녔다, 여행을 갔었다, 누구랑 싸웠다, 배탈이 났었다, 혹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뭘 만들었다. 이런 식이죠. 인생이란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그 경험을 내가 하는 것, 그 경험의 총합이에요. 근데 대부분들 인생 그러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인생? 와, 이거는 10년 후의 얘기야. 인생? 이거는 20년 후의 얘기야. No way.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간 방식 그대로 10년 후가 똑같습니다. 오늘 게으른 사람은 10년 후에도 게을러요.
20년 살아온 인생이 그 다음날 하루 만에 바뀌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매일매일 생활, 오늘의 생활이 10년, 20년, 30년 후의 생활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경험을 해야 내 인생이 후회가 없고 의미가 있을까? 이거 궁금해지지 않나요, 여러분? 세종대왕 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글 창제. 그 다음에 이분은 위인이죠. 지금 생각해도 엄청난 위인이에요. 자, 또 다른 외국의 위인들 한번 볼까요? 간디 나왔고요. 자, 누구예요? 아인슈타인, 그죠? 아인슈타인이에요. 참고로 아인은 하나란 뜻이고 슈타인은 독일에서 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석이에요, 일석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one stone. 일석이가 바로 아인슈타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요. 누구예요? 대단하죠? 퍼스널 컴퓨터의 시대를 열었고 그 다음에 또 그렇죠. 우리가 아는 스마트폰의 시대를 연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예요. 자, 또 한 명 있습니다. 처음 봤을 거예요, 이 얼굴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네.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요. 민간 회사에서 처음으로 우주선을 만들어서 띄웠고 성공을 했고 그 우주선 회수에도 성공을 한 유일한 회사예요. 실제로 우주 비행에서는 우주선을 띄우잖아요. 그러면 그걸 회수하지 않아요. 왜? 한 번 만들어서 사진 전송받고 뭐하고 탐험하고 그거 폐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주에다가. 그게 90% 이상의 우주선 보내기 방식이었어요. 그걸 과감하게 야, 나 우주선 띄웠던 거 다시 회수해서 쓸래. 이 컨셉으로 도전한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예요. 대단하죠? 이게 바로 생각을 확 바꾸는 거예요. 기존의 틀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틀을 만들고 내 게임대로 I'm gonna play it by my rules. 내 규칙대로 그거를 진행하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런 위인들을 보면 우리와는 굉장히 달라 보이죠? 위인들과 우리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꿔 얘기해 볼게요. 아까 인생이란 뭐라고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는 경험의 총합.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경험을 하길래 우리와는 다른 결과를 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학교 가야 돼. 그래 뭘 해야 돼. 이거는 질질 끌려가는 인생인 거고 그게 아니고 내가 일어났는데 어디를 언제 가야지? 시간과 공간을 정하면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 없이 정하는 그래 어디서 언제 만나 밥 먹자 하하하 이것도 물론 즐거운 행복한 인생의 일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과 공간에 대한 선택을 생각 없이 하면 거기서 벌어지는 경험이 바로 인생인데 그 인생을 그냥 네가 정해 남의 손에 맡기거나 그래 그냥 가보지 뭐 전혀 본인이 주도적이지 않게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혼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대부분 못합니다. 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 범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간디는 딱 보면은요 무저항 금욕주의로 다들 알고 계시죠? 비폭력이고요, 그죠? 굉장히 금욕적인 인물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젊었을 때 이 사람이 향락에 빠져 있다는 것은 처음 들어봤죠, 여러분? 실제로 향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그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견뎌낼 수 있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요. 아인슈타인과 스티브 잡스는 천재가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책을 보면 글자가 한 번에 안 들어오는 난독증을 겪었어요, 둘 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글을 읽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면서 동시에 이미지와 디자인에 집중을 많이 했던 거고요. 자, 또 한번 볼까요? 혁신 기업가로 현재 가장 핫한 아이콘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시절에 왕따를 당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의 보통의 뇌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토익 점수 몇 점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고, 이렇게
기존에 있는 규칙 내에서 내가 낙오되면 어떡하지? 두려움. 나 생존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회사는 어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두려움과 생존에 떨면서 불안감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낙오되지 않으려고. 그런데 자, 위인들은 새로운 규칙을 위해서 기존의 규칙을 과감하게 무시합니다. 자기만의 규칙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만의 규칙을 위한 도전, 열정,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존의 게임을 바꾼다라는 의미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여러분의 두뇌나 저런 위인들의 두뇌나 똑같다는 거예요. 단, 항상 낙오될까 두려움에 떨면서 쫓아가야지. 이러면 두뇌가 거기에만 반응하는 거고, 아니야, 나 이거 한번 도전해 볼래. 이거 완전 바꿔보자, 틀을. 이러면 그 연습이 많이 되면 저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내 인생의 경험의 질, 여러분, 시간과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험 있죠? 그 경험의 퀄리티, 그 퀄리티를 조절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연습을 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즐겁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흔들리지 않는 감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불안감을 느낀다거나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 바로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정이에요. 자, 어떤 느낌인가요? 지금 한번 보세요. 기분 좋아요? 자, 그럼 그 다음 거. 어떤 느낌이에요? 머리 가려워요? 굉장히 짜증나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거.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전화기야 잘 있니? 이거예요? 당연히 화난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nervous, 긴장한 거고요. 두 번째가 짜증난 upset. 세 번째가 그렇습니다. angry, 바로 화가 난 거예요. 질문. 지금까지 한 번도 짜증을 안 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살면서 지금까지 짜증이나 화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다면 신흥 종교를 창시하세요. 인간으로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짜증을 부린다고 짜증이 사라지던가요?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배가 고프면 뭐예요? 먹어요. 자, 다 같이. 배가 고프면 뭐예요? 먹어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배가 고프면 먹어요. 남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도 배가 고프면 먹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도 배가 고프면 먹어요. 아하, 인간은요, 신체가 주는 메시지는 하도 많이 수억 년 동안 연습해왔기 때문에 배가 고파? 그럼 너 생존과 관계 있어. 빨리 먹어. 그래서 배가 고프면 항상 바로 해결책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감정이 생겨난 기간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이 짜증이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뭘 해야 되는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짜증이 났는데 왜 먹어요? 짜증이 났는데 왜 자요? 그렇잖아요. 답도 한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내 감정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 아까 나왔던 위인들처럼 흔들림 없이 자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내적으로 내 감정에 대해서 잘 알면 행복해져요. 남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해지거든요. 심지어 짜증이 왜 났는지를 알게 되면 더 마음이 편해집니다. 짜증의 출발점은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엄마한테 짜증이 났다, 친구한테 짜증이 났다라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내가 뭘 기대했는데 저쪽에서 들어주지 않은 거죠. 내가 100을 기대했는데 90이나 80 정도를 채워주면 사람은 실망을 합니다. 그래.
그런데 그게 얼토당토하게 한 50만 채워졌어요. 짜증나죠, 여러분? 아, 실망보다 짜증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 대책이에요. 짜증이 났었을 때, 아, 짜증나! 이러면 짜증이 사라질 것 같지만 안 사라져요. 그쵸? 숨어 있다가 it's gonna come back to attack you. 공격을 하려고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쌓였던 짜증이 폭발하면 그게 화가 되면서 나중에 갈라서는 거죠. 남녀 사이에, 그죠? 친구 사이에. 그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기대치가 온당한가를 먼저 한번 점검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했던 기대가 이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한 기대였구나. 그러면 그걸 나누세요. 이번에는 요만큼까지만. 다음번에는 요만큼까지만. 알겠죠? 그래서 포인트가 내가 했던 기대의 온당성,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상대편과 이야기하기. 나한테 짜증이 났다면 나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의 감정과 육체는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안 좋더라도 이렇게 어깨를 펴고 그 다음에 이거 될 것 같아. 이러면 사실은 두뇌는 your brain doesn't know the difference between your fake smile and your real smile. 여러분의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의 차이를 두뇌는 잘 몰라요. 웃으면 무조건 여기에서 엔도르핀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두뇌를 일종의 연습시키는, 감정을 통해서 연습시키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걸 겪을 테니까 한번 연습해보자 인생이란 하고, 이게 감정이 전초병 같은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감정에 올라타서 감정과 친구가 되면 생각보다 모든 일이 다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일이 짜증나고 힘들고 나만 이 세상에서 가장 푸대접을 받는 것 같고 나만 힘든 일만 혼자 겪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연습의 결과일 따름입니다. 저는 수원 출신입니다. 수원 출신인데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회화 학원이 없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영어 교육 전문가지만 제가 통역도 해요. 외국 사람들 가수도 오고 그다음에 기업가들한테 통역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포인트는 I have never lived or studied abroad before. 저는 유학 갔다 온 적도 해외에서 산 적도 없습니다. 학원을 다닌 적도 없어요. Haven't taken any course in conversation at private institutes. 진짜로. 네, 표정이 너 잘나셨네요. 네, 저 잘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즐겁게 노력해서. 그게 두뇌가 갖고 있는 게임이에요. 일종의 간단한 게임. 내가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 어떤 경험을 만들 것인가. 우울한 경험을 만들 거면 그건 지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You're playing the losing game. 그런데 내가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건 내가 갖고 있는 원래 계획대로 하나하나씩 다 갈 것이다. 그러면 그게 You're playing the winning game. 이기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 국민학교 때 운 좋게 반장했었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 가운데예요, 저. 네. 이랬던 이근철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프로필 사진 찍고, 그렇죠? 네, KBS 안에서 저렇게 해리포터 흉내 내고, 그죠? 이거 유튜브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 다음에 자, 한번 볼까요, 계속? 애담 영이라고 하는 아울시티라고 하는 가수예요.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서 한 10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가수고요. 네. 한국에 왔었을 때 제가 인터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존 레전드라고 하는 그래미상 8개 받은 가수예요. 들어봤어요? 한국에 왔었을 때 제 프로그램에서 단독으로 인터뷰했었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자랑질 2라운드. 아까 있었으니까.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수원에 회화학원 한 번도 안 다닌 애가 어떻게 가수 통역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자, 또 볼까요? 여러분, 랭카라고 하는 가수 아세요? 호주 여자분인데 들어보면 알 거예요. 이분 노래를. 그렇죠? I'm just a little girl. 뭐 이렇게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데 저 여자분이 한국에 왔었을 때 보세요. 제 손을 잡았죠? 왜 잡았을까요? 둘째를 낳은 다음에 앨범을 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티를 준비해서 닭이 세트하고 티를 드렸어요. 고려 청자 비스무레한 그 색깔이 있는 바로 닭이 세트를 선물로 정성스럽게 드렸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인터뷰 너무 잘했고 보통은 사진 한두 장 찍고 말거든요. 이날 우리 작가님이 한 100장 이상 찍었는데 뭐라고 안 했어요. 너무 좋아서 막 다들 막 어깨하고 이게 어깨 동무하고 막 찍고 난리가 났고 그날 공연도 되게 잘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게 감정이 주는 효과입니다. 감정의 메시지를 읽고 감정을 연습하는 효과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건 그렇죠.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저녁 먹는 대신에 그거 하나 준비해가지고 그렇죠. 한국도 더 기억이 남게 하고 동시에 한국에서의 공연도 더 잘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게 멋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습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누구예요? 추진수 선수예요. 질문. 추진수 선수가 연봉 대박을 터뜨렸을 때의 사마리안 얘기는 10번 타석에 들었으면 몇 번 친다는 건가요? 3번 치는 거예요. 10번 타석에 들었으면 3번을 때리는 거예요. 7번은 실패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3번 때려서 메이저리그, 야구의 종주국 메이저리그에서 대박을 터뜨린 추진수 선수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7번 실패하는 인간이에요.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두고 우리는 이 사람을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는 한국의 영웅으로 볼 건지 아니면 7번 실패하는 루저로 볼 건지 그건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는가 그게 바로 감정 연습인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내가 저거 똑같은 걸 보고 쟤는 원래 집안이 좋아서 뭐 어때서 잘나서 예뻐서 이런 거는 다 핑계라 그거예요. 100%.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억할 것은요. 내가 자명종을 맞춰놨는데 이틀에 한 번 꼴로 일어나요. 한 번은 어겨요. 못 일어나요. 그래도 오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You have every reason to be happy about that. 아니, 즐거워야 될 모든 이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같은 사실을 두고 또 늦게 일어났어, 늦잠 잤어, 어떡하지?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그러면 계속 여러분은 안 되는 인간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나를 규정하는 방식을 연습을 통해서 감정을 북돋고 즐거운 감정을 바라보고 심지어 막 환호를 할 때에도 야, 이거 너무나 이거 계속해서 에너지 쏟아내고 파티하고 그러면 그 다음날 아마 허탈해질 거야. 그러니까 살짝 아꼈다가 내가 왜 기분이 좋은지를 지금 알아야 돼. 이렇게 하면 심지어 엄청난 좋은 에너지도 낭비하지 않고 아꼈다 쓸 수 있습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양쪽을 온전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대한 선택이 대부분 80, 90% 이루어져요. 인생에 있어서 처음 가장 중요한 선택은 친구예요. 4계절을 다 겪으면 그 사람과 여러분 평생 할 수 있습니다. 꿈의 직장이 뭐예요? 세상에 그런 직장도 없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하거나 단점을 많이 보잖아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인생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간과 뭐라고요?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경험, 이미 벌어지는 경험을 합하거나 내가 만들어내는 경험을 합하거나 두 개가 섞이거나 됐죠? 그게 인생이에요.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생각 없이 선택하면 절대 위험해요. 이거 절대로 안 돼요. 그냥 대충 따라가서 그냥 대충 따라가서 왜 내 인생을 친구한테 맡겨요? 왜 내 인생을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요? 지금의 나의 결정이 10년 후에 바뀐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했어요. 안 바뀌어요. 지금 내가 하는 방식대로 10년 후에도 하고 있을 거라니까. 10년 후에 뭐가 달라지겠지라고 막연한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로 시간과 공간을 선택하는 이 바로 여러분 안에 선택, 이 선택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시간에 어디에 있을 건가? 이걸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인생은 시간과 공간의 속에서 벌어지는 경험의 총합이에요. 근데 그 총합은 시간과 공간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시간과 공간을 왜 선택하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 때문에 선택하게 돼요. 야, 거기, 몇 시에 무슨 모임인데 가서 만날게. 영화 볼래? 몇 시에 어디? 다 사람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대한 선택이 대부분 8, 90% 이루어져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매일 보는 친구, 여러분이 자주 수다를 떠는 친구, 그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불평하는 인간인지, 항상 불평만, 남 이야기만 해대는 그런 사람인지, 혹은 긍정적인 사람인지,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5살, 10살 때부터 이성 친구를 사귀진 않잖아요. 그쵸? 요즘에 사귀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처음 가장 중요한 선택은 친구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선택이 친구라는 거 알아두세요. 왜? 내가 시간, 공간 속에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경험은 친구와 벌어지는데, 그 친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면은요, 나한테 들어오는 거는 부정적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친구를 선택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인생의 중요한 두 번째 선택은 뭘까요? 저거 보면 다 알겠죠? 뭐예요? 연인이에요, 연인. 그래서요, 바로 결혼까지 이를 수도 있고, 이르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선택, 배우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만나서 헤어지는 데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왜 만나서 헤어질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은요, 그렇죠? 희노애락에 서로를 담금